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해서 화장이 무너지죠. 오늘 저랑 수정 메이크업 같이 해볼게요. 일단 저의 얼굴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얼굴이 엄청 지저분하죠. 사실 저는 베이스를 정말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같이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메이크업을 엉망으로 하고 이런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지금 얼굴이 좀 번들거리잖아요. 이렇게 유분이 올라왔을 때 티슈를 사용해주시면 돼요. 보통 기름종이를 생각하기 쉬운데 기름종이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름종이는 자칫하면 유분만 걷어내는 게 아니라 베이스까지 벗겨질 수가 있어요. 저는 티슈를 추천해드리고요. 일단 유분이 올라온 번들거리는 부위들을 눌러주세요. 닦아버리면 화장이 아예 지워지니까 최대한 살살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누를 때 이렇게 휴지가 구겨져 있는 상태면 베이스가 지워지거든요. 곱게 펴서 정돈된 면으로 살살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소한 부분들을 잘 챙겨야 수정 화장이 잘 돼요. 이렇게 번들거리는 상태에서 휴지로 누르지 않고 바로 쿠션을 덧바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유분을 걷어내지 않고 바로 쿠션을 바르면 쿠션 액과 내 피부의 유분이 만나서 뭉쳐버려요. 정말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리고 금방 또 기름져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수정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요. 먼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는데 주름 끼임이 심하다. 눈 밑에 엄청 껴있죠, 여기? 아니면 팔자에 많이 껴있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주름 끼임을 해결하고 싶을 때는 퍼프나 손가락 안 됩니다. 이런 브러쉬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 수정용으로 갖고 다니기 너무 좋은 립 브러쉬예요. 주름이 껴있는 부분을 이렇게 긁어주시면 돼요. 살살 세워서 뾰족한 부분으로 긁어주세요. 절대 손가락이나 퍼프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크서클 커버한 거 다 벗겨져요. 여기 주름 끼임이 사라졌죠? 자, 이번에는 피부 메이크업이 좀 무너진 상태다. 전체적으로 다 망가져 있진 않고 부분적으로 조금 무너져 있는 상태다. 이런 분은 먼저 쿠션 퍼프와 로션이나 선크림이 필요해요. 수정용이니까 이렇게 샘플로 작은 크기가 좋겠죠? 저는 수정할 때 쿠션을 사용하지 않아요. 컨실러만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퍼프 케이스에 넣고 다녀요. 로션, 크림, 에센스, 촉촉한 선크림 다 돼요. 너무 기름진 오일 제형은 안 되고요. 무기자차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무기자차는 아무리 촉촉하게 나와도 밀림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할 때는 유기자차 사용하셔야 돼요. 저는 선크림으로 활용해볼게요. 이렇게 손등에 덜고 너무 많이 짰네요. 이만큼 안 쓸 건데 퍼프에 조금만 묻혀주시고요. 이렇게 눌러봤을 때 퍼프가 촉촉할 만큼 무너진 부분을 닦아주세요. 살짝 이렇게 지워져요. 선크림을 사용하는 이유는 요즘 선크림이 너무 촉촉하게 나와서 따로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크림만 사용하면 여기 자외선 차단제가 지워지잖아요. 햇빛이 너무 신경 쓰이니까 저는 수정을 선크림으로 해요. 처음에 이렇게 밀면서 벗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드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끼어있는 게 매끈해졌죠? 이제 이 상태에서 컨실러 조금만 묻혀서 퍼프에 묻히고 살살 두드리면서 다시 바르는 거예요. 컨실러를 여기에 직접 도포하면 너무 많은 양이 묻어서 피부가 두꺼워져요. 그러면 너무 답답해 보이니까 꼭 먼저 손등에 묻혀서 양 조절하고 이렇게 퍼프로 살살 두드려 주셔야 돼요. 저는 쿠션을 바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수정할 때는 쿠션이 컨실러보다 커버력이 낮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커버할 게 많은 분은 쿠션을 발라봤자 컨실러를 또 발라야 돼요. 그리고 쿠션이 컨실러보다 촉촉하기 때문에 약간 여기만 번들거릴 수 있어요. 컨실러는 촉촉하게 나왔다 한들 쿠션보다 약간은 매트해요. 그래서 따로 파우더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보송하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수정용은 컨실러가 좋습니다. 리퀴드 컨실러. 그리고 저처럼 이런 흉터, 잡티가 많은 분은 컨실러 펜슬 이런 것만 또 커버해주면 돼요. 수정용으로 컨실러 펜슬보다 편한 게 없어요. 스팟 커버까지 해서 깔끔해졌어요. 여기 피부가. 가장 잘못된 수정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냥 쿠션 묻혀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베이스 메이크업이 무너졌다는 건 피부가 이 화장품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여기서 망가진 거잖아요. 근데 이 위를 계속 덧바르면 피부에 딱 안착되지 못하고 계속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수정할 때는 항상 닦아내고 다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다음 방법은요. 아까처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너무 지저분해져 있다. 수습 불가다. 그럴 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패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수정용으로 나온 패드여서 이렇게 하나씩 포장되어 있어요. 파우치에 하나씩 넣고 다니면 좋겠죠? 이렇게
뜯어주시면 패드가 있고요. 정말 좋은데 이 제품 단점이 있다면 너무 액이 많이 묻어있어요. 이렇게 조금 짜줘요. 액이 너무 많이 머금어져 있는 상태로 지워내면 뚝뚝 흐르고 너무 광범위하게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좀 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가지 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거즈면, 여기는 좀 더 부드러운 면이에요. 자극을 덜 하고 싶으면 이 면을 추천해드려요. 손가락에 낀 다음에 닦아주세요. 완전히 망가진 피부 상태는 답이 없어요. 뭘 해도 계속 뭉치고 얼룩지기만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컨실러 바르면 너무 건조해지거든요. 촉촉한 선크림 퍼프에 묻히고 이렇게 두드려서 발라주세요. 이제 컨실러 또 다시 발라주는 거죠. 얇게 살살 힘주면 피부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안 그래도 닦아내고 선크림 또 바르고 이래서 피부가 지금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살 발라주시고요. 이제 스팟 커버 컨실러 펜슬로 이 다크서클 수정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워내고 조금만 망가졌으면 퍼프에 로션 묻혀서 지워내면 되고요. 많이 망가졌으면 이렇게 패드로 닦아주시고 선크림이나 쿠션 발라주시고 퍼프에 컨실러 묻히고 반으로 접어서 다크서클 부분에 톡톡톡톡 바르고 저는 워낙 다크서클이 진해서 여기가 안 가려져요. 그래서 여기만 컨실러 펜슬로 퍼프 톡톡톡톡 이렇게 하면 다크서클도 완벽하게 수정이 됐죠. 자, 여기도 엄청 심각하게 망가졌죠? 똑같이 닦아내면 돼요. 특히 코에 모공이 저처럼 큰 분은 이렇게 망가졌을 때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난감해져요. 속 시원하게 닦아주세요, 여러분. 따로 크림이나 선크림 안 바르고 그냥 바로 컨실러 해도 돼요. 워낙 유분이 많이 나오는 부위여서. 아까 제가 브러쉬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좁은 부위는 브러쉬로도 해주거든요. 정말 편해요, 브러쉬로 하는 게. 다크서클 할 때도 이 브러쉬가 편하고요. 피부 화장 수정이 다 됐어요. 아주 깔끔해졌죠? 자, 이렇게 코를 수정한 다음에 이 코 쉐딩이 사라져서 어떡하지?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브로우 펜슬을 갖고 다니면 좋아요. 이거 파우치에 쏙 들어가잖아요. 눈썹이 지워졌으면 눈썹도 한번 수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코 쉐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퍼프에 컨실러가 너무 많이 먹여져 있는 상태면 휴지, 항상 파우치에 휴지가 있는 게 좋아요. 그 편의점에서 미니 휴지 팔잖아요. 그거 하나쯤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꼭 짜주세요. 많이 나오죠? 거의 묻어있지 않은 상태로 접은 다음에 두드리면서 경계를 펴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묻어있으면 이 쉐딩이 사라져버려요. 안 묻어있는 걸로 이렇게 두드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까 없던 음영이 생겨요. 자, 그리고 볼 부분에 다시 발라서 블러셔가 사라졌잖아요. 밖에서 블러셔 수정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셨던 분들이 계세요. 다 할 수 있죠. 이번엔 립 제품 사용하면 돼요. 제가 오늘 발랐던 립은 2가지인데 립 펜슬이랑 촉촉한 타입이에요. 촉촉한 타입으로 블러셔 할 수는 있는데 요즘같이 습할 땐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여기 너무 번들거리니까 매트 립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촉촉한 것만 발라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작은 립 펜슬 블러셔로 할 만한 이렇게 예쁜 컬러 고르셔서 이걸로 블러셔 하는 게 좋아요. 퍼프에서 안 쓰는 이 밑에 부분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묻혀주세요. 이런 모양으로 묻혀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진하게 내면 안 되니까 두드려서 테스트 해주시고 톡톡톡 블러셔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다시 블러셔가 생겼죠? 자, 이제 눈화장 번진 것 좀 수정해볼게요. 너무 지금 무서워요. 면봉 그리고 크림 조금만 묻혀야 돼요. 절대 많이 묻히면 안 돼요. 번진 거 닦아주면 돼요. 면봉에 아무것도 안 묻히고 하면 절대 안 지워져요. 어느 정도 유분기가 있어야 이 눈화장이 지워지거든요. 선크림으로 하면 안 되고 크림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평소에 눈화장 수정을 많이 한다. 그러면 선크림 갖고 다니지 마시고 크림 갖고 다니세요, 여러분. 근데 사실 눈화장도 잘하면 이렇게 번질 일이 절대 없거든요. 제가 차차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수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휴, 아주 개운하게 지워냈어요. 이렇게 퍼프를 한번 정리하고 저처럼 눈밑이 많이 칙칙한 분은 애교살 펜슬로 한번 칠해주면 되겠죠. 저는 애교살 펜슬을 항상 갖고 다니는 편이에요. 눈밑이 워낙 칙칙해서 한 번씩 이렇게 칠해줘야 돼요. 애교살 다시 덧바르면서 주름 끼임이 또 생겼다. 그럼 이렇게 또 브러쉬로 긁어주면 돼요. 이 브러쉬가 정말 잘 쓰이죠? 자, 이렇게. 너무 깔끔해졌죠, 여러분?
자, 이번엔 립을 수정해볼게요. 저는 항상 파우치에 물티슈 넣고 다니면서 항상 립을 닦아줘요. 립을 아침에 한 번 바르고 하루 종일 계속 덧바르기만 하잖아요. 여기 입술 각질, 침 이런 게 뭉쳐서 엄청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계속 착색되기 때문에 아침에 발랐던 립 발색과 저녁에 발랐던 립 발색이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왓스인마이백에서 보여드렸지만 카페나 식당에서 나눠주는 물티슈 사용하지 않고 챙겨가지고 한 번씩 닦아줘요. 그리고 제가 입술에 각질이 정말 많아요. 특히 잘 닦아줘야 돼요. 자, 립 제품 덧바르기 전에 립밤을 정말 소량만 조금만 바르고 바로 립 제품 바르면 이 립밤 때문에 발색이 제대로 안 되고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손등에 뽀뽀해주세요. 퍼프에 따로 묻히지 않고 그냥 전령을 립라인 정리도 하고 자, 이렇게 촉촉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의 립 제품 덧바르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립 펜슬로 오버립을 하고 이 제품을 발라줘요.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차분하니. 그리고 저는 입술 볼륨감 있는 걸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립글로스도 바를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파우더가 필수잖아요. 나는 파우더를 꼭 해야 되는 피부다. 이런 분은 이렇게 다 수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파우더 하시면 돼요. 왜냐면 코 쉐딩도 블러셔도 크림 제형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파우더를 먼저 하고 코 쉐딩이나 블러셔 하면 안 돼요. 다 뭉쳐버려요. 이렇게 묻혀서 바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얼룩져서 이 얼룩 피려고 너무 두껍게 발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에 톡톡톡톡 해주시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더러워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손등이에요. 팡팡팡팡 정말 살살 두드려주세요. 살살. 베이스 커버를 열심히 했잖아요. 지워내고 닦아내고 새로 또 덧바르고 모공 채워주고 이미 피부에 뭔가가 많이 입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아주 살살 이렇게 하면 뽀송뽀송한 새 얼굴이 다시 탄생했어요. 깨끗하고 뽀송뽀송한 얼굴. 여러분 이렇게 수정하고 나니까 맨 처음 얼굴과 너무 달라 보이죠? 제가 오늘 알려드린 수정법으로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화장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어봤는데 여러분의 생활에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기쁨입니다. 안녕!